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오피스텔 활성화나 제한을 하는 정책이 수시로 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와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 시공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2024년 1월 1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 사업 활력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의 금지되었던 발코니 설치 기준이 삭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이 내용이 이제 정책에 반영되기 이전에 건축사 협회와 관련 자문위원들 간에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건축사 협회에서는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문서도 별도로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다, 법에서 금지된다라는 내용을 가지는 용도는 오피스텔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된 거죠. 2024년 2월 23일부로 삭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 오피스텔 기준에 별도로 지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서울시가 제일 빠르게 별도의 지침을 만들었어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올라온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 제 블로그에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제문서 본문이랑 설명 자료도 올려놨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선은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가이드라인을 설치 계획, 안전 기준, 설비 및 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좀 되고요. 설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확장형 발코니 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아니면은 발코니 확장이 안 되는데요.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호 및 46조 사항 14호, 그러니까 2조 14호 보시면은 발코니 용어의 정의가 있는 거고요. 내외부와 연결된 완충 공간으로 이렇게 쭉 해서 있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발코니를 확장해서 내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6조 사항 4호를 보면은 46조 사항 4호를 보면은 대피 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 1항 1호에 따른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발코니와 대피 공간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을 정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 발코니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확장해서 거실로 사용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근데 시행이 2018년 12월 7일인데, 많은 아파트나 많은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경우에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문제겠죠. 그런 경우에 불법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택에 한해서만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발코니 설치는 가능한데 확장형 발코니를 불허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실로 사용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할 것. 발코니는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기둥, 외벽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할 것. 그러니까 기둥이나 외벽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벽면이 있으면 이렇게 노대 형식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발코니 자체가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노대 형태, 그리고 발코니 실내화를 위한, 발코니를 실내로 만들기 위한 창호 설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전용 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을 준수할 것, 발코니 벽면 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삭제율이 있죠. 근데 그거랑 유사하게 이제 발코니 삭제 비율을 별도로 지정한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전용 면적 대비 발코니 실내화를 위한 창호 설치를 금지할 것.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발코니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코니가 폐쇄형 발코니가 있죠. 폐쇄형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이렇게 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창문을 없애고 여기 있는 창문을 조금 더 두텁게 해가지고 단열 성능을 좀 더 갖추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내부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못하도록 이제 하는 게 발코니 실내화를 위한 창호 설치 금지할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호 자체를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 유효 폭은 0.8m 이상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코니의 폭은 실제로 이게 평면상에서 봤을 때 발코니 끝선이 이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 마감선이 있을 거고 마감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감과 마감의 중심선이 있습니다.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선에서부터 발코니 끝선까지 1.5m 일 때 이 면적을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주고 있거든요. 외단열일 경우에는 골조의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단열일 경우에는 골조의 중심에서 끝선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내단열, 보통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있으면은 내단열을 채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공사비 측면에서 내단열이 훨씬 낮고, 단열 관련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외단열, 내단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그 벽체의 중심으로 봐서 이 부분과 발코니 끝선 1.5m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바닥 면적에서 공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거실이 마주하고 있어야 되겠죠. 거실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코니 폭이 0.8m 이상이라는 거는 벽체에서부터 유효 폭이 이제 0.8이니까 이 부분, 발코니로 사용되는 부분이 80cm 이상 확보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터무니없이 작은 사이즈를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면적을 설치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기준에 있어서는 난간은 유효높이 1.5m 이상, 도시미관을 고려해 유리난간을 권장한다. 도시미관을 고려해 유리난간을 권장이라고 했는데, 말은 권장이지만 사실상 유리난간으로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에는 3층 이하 침입 감지 장치를 설치하고, 인접 세대 간 발코니 설치 시 침입 감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픈형,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폐쇄형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창문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에 시건 장치를 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람이 못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오픈형으로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다 보니까 3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 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물을 밟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지기를 설치를 해서 범죄 예방을 하라는 의미인 거고요. 옆집에서도 발코니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발코니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폐쇄형 발코니는 여기 벽면이 있으면 넘어오질 못하는데, 이게 넘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설비 및 구조, 도시 미관을 고려해 냉방 설비 노출을 지향할 것, 실외기죠. 우수 배관 계획 시 배관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발코니 구조 변경 시 구조기술사의 확인서를 변경 도서에 첨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여기에 우수 배관이 내려온다. 그럼 보기가 싫겠죠. 그리고 여기 실외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외부에서 봤을 때 뭐 한 집은 모르겠지만 여러 집들이 있을 때 실외기 위치도 다를 거고 사이즈도 다를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미관상 도시 미관상 보기가 싫다. 그래서 설치하지 말라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근데 이게 유리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실외기를 설치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뒤쪽으로도 실외기 뒤쪽으로도 공간이 일부 필요하고 앞쪽으로도 토출구 방향 쪽으로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유리난간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 설치를 어차피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특별시 발코니 설치 기준이었고요. 가이드라인이 있는 기준이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4년도 하반기에 그 경기도에 있는 모 시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오피스텔 설치에 대한 발코니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는지를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별도로 자기네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건축위원회 심의 때 그 상정을 하게 되면은 위원회 심의에서 발코니가 이제 거실로서 유용할 수 없는 구조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언지를 주더라고요. 그 말은 서울시와 뭐 거의 동일하게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이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건축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